네, 주식 영재반 2부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도 차영주 YG경제연구소 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많은 희열을 담아서 한번 시장을 평가를 해봤고요. 2부에서는 조금 더 냉정한 시선으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1930년, 저도 이거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존 F 케네디의 아버지가 월가의 투자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저 몰랐습니다. 구두닦이 소년이 주식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는 주식을 전부 팔아서 그래서 이런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다라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조금 우려가 들기는 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굉장히 유명한 일화인데요. 예. 옛날에는 이제 뭐 터미널이라든지 기차역 앞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네. 이제 옛날에 포장이 뭐 부실하니까 그래서 하는데 뭐 옷을 번듯하게 입으셨으니까 제가 종목 하나 추천드릴까요? 이제 구두닦이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인데요. 근데 요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만 해도 정보 유통 속도가 상당히 느리니까 그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에서 얘기를 하는 건데 요즘 들어와서는 이제 제가 증권에서 입사했을 땐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아이 업은 어머니가 그 아주머니가 객장에 들어오면 네. 아니면 종교인분들이 객장에 그렇죠. 들어오면 객장에서 많이 하시는 이런 분들이 부분들이 있다라는 예. 거죠. 근데 지금은 정보 유통 속도가 빠르고 많은 분들이 이제 투자와 관련된 얘기를 하니까 이런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비유를 피터 린치 비유를 좀 바꿔드리고 싶습니다. 피터 린치가 월가의 영웅이라는 책에 그렇게 썼는데 파티가 끝나기 전에 파티 장소에서 나와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파티가 끝나간다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얘기는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파티가 이제 끝나간다라는 것은 뭐 횡설수설하는 친구들 좀 있고 네. 술 취해서 비틀거리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벌써 케네디 아버지 얘기면 1930년대 얘기일 그렇죠. 테니까 굉장히 오래전 비유인데 그러니까 경계감을 높여야 될 때인 건 맞아요. 파티가 언젠가는 끝날 겁니다. 영원히 지속되는 파티가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케네디 비유에 따르면 주식이라는 것은 앞서 허재환 상무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다들 공포감을 안 느끼고 우리가 동학개미 운동 때만 하더라도 누구나 주식을 했던 상황이라면 네. 더 이상 주식을 살 사람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네. 이러한 포인트를 읽어낸다라면 아직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지만 네. 언젠가 누구든지 다 자기 계좌에 주식이 들어가면 더 이상 매수세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그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무조건 올라 이렇게 가는 시장은 굉장히 뭐 버블에 가득 찬 위험한 시장이니까요. 자, 그런데 일각에선 이런 평가도 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일부에서도 살펴봤지만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여전히 저평가다. 그런데 그 외에 다른 종목들은 이미 저평가라고 볼 수 없는 국면에 올라와 있다. 이런 말도 하던데 이거는 맞습니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뭐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을 보통은 이제 이익 대비, 순이익 대비 주가로 해서 이제 PER 뭐 이런 걸로 보기도 하고 또 뭐 극단적으로 저평가를 볼 때는 PBR, 그러니까 자산 가격 대비해서 지금의 주가 수준을 이렇게 보기도 하게 되는데 지금 현재 코스피를 순자산 가격 대비로 이렇게 환산해서 이렇게 보면은 네. 지금 한 2배 정도 올라왔는데요. 저희 한국 주식시장에서 PBR 2배는 역사상 지금이 딱 4번째입니다. 그러면 네. 역사상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특히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계속 이제 PBR 1배에서 1배 오히려 밑에 있었던 경험들이 굉장히 좀 많았는데 예. 이게 이제 2배로 올라왔다라는 거는 이제 시장에서 의외로 싼 종목들이 많이는 없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뭐 좀 특이한 거는 이제 이번 2월 달 들어서 저도 놀랐는데 이마트 같은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갑자기 어제 오늘 막 보험주들 막 네, 올라가고. 네, 네. 근데 사실 보험주들이 실적이 그렇게 해서 또 좋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금융주 중에서 딴 건 이해를 하겠는데 보험은 조금 네. 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자사주 소각 뭐 이런 3차 상법 개혁 이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지금 돈이 엄청나게 들어오다 보니 약간 좀 굉장히 많이 소외되어 있고 절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의 주가도 굉장히 좀 빵빵 이렇게 한 번씩 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그래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실적이 좋은 기업들은 의외로 밸류에이션이 쌉니다. 네. 근데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은 생각보다 밸류가 높은 편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워낙 반도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실적이 워낙 좋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낮으니까 전체적으로 한국 시장 자체로 보면은 별로 밸류에 대한 부담은 없지만 시장 내부적으로 보면 의외로 또 실적이 안 되는데도 주가가 올라오는 업종들도 꽤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싼가? 라는 레벨, 네. 절대 저평가 상태는 꽤 많이 벗어났다. 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실적이 안 되면서도 주가가 올라오는 종목 섹터를 보자면은
갑자기 생각나는 게 2차 전지, 로봇 이런 데가 생각이 나는데 지금 이렇게까지 어떤 펀더멘탈의 개선이 없이 주가가 수급에 의해서 막 오르는 그런 섹터들도 있잖아요. 예. 괜찮은 겁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하나의 모습인데요. 근데 네. 이제 투자분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익이 업사이드가 이제 열려 있는 상태고 여기에 따라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조 기자님 질문하시는 거가 굉장히 핵심일 수 있는데 기대감으로 올랐었던 것 같은 경우는 네.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제 최근에 동학개민동 이후에 사례를 보면 기대감으로 올랐던 주식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오랫동안 조정을 좀 받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어떤 흥분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대감만 조금만 붙어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시장의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지금 이제 여기서부터 기대감 주식들은 다 팔아라. 라고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긴 하겠습니다만 주가가 만약에 여기서 조정이 시작된다라고 한다면 가장 먼저 빠질 수 있는 것들이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던 부분들이다라는 부분들을 인식하시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지금 드릴 수 있는 적절한 조언은 올라올 때마다 수량을 좀 줄이고 예. 이익이 늘어나는 섹터 쪽으로 조금 좀 가야 된다. 뭐 로봇이라 하더라도 뭐 로봇이 지금 이제 우리한테 다가오는 것은 빨라야 한 2, 3년 정도 네. 그런 거고 원전 같은 경우는 빨라야 2030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때까지 보유하고 나면 주식 시장이 더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긴 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시간도 자원이기 때문에 이 자원을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고 투자하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실적이 안 되고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건 사상 누각이나 다름이 없으니까요. 조금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장에서도 점점 주가가 지나치게 올라갔다라는 시선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뭐 공매도 물량이라든지 인버스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시장을 지금 봐야 되는 겁니까? 인버스 한번 해볼 만합니까 지금? 저는 조금 예. 이런 그 하락에 대해서 배팅하는 거 특히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득보다는 실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거래상위 1위가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곧버스네요 이거. 네. 물론 그 1월 달에도 막 엄청 오르고 2월 달에도 코스피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조금 하락에 대한 배팅을 할 만한 상황인 거는 심정적으로 좀 이해가 가긴 네네. 하는데요. 지금 주식시장을 저는 이제 주가가 조금 빠지더라도 이 하단이 굉장히 좀 단단해진 것도 맞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는 게 예. 지금 주식형 펀드로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번에도 좀 말씀드릴 것 같은데 작년 한 해 동안 주식형 펀드로 그러니까 해외형 뭐 해외 주식형 국내 주식형 합쳐서 한 83조가 들어왔는데 올해 2월 지난주까지 그러니까 추석 연휴 직전까지 43조가 들어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 들어온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난주까지 한 6주, 7주 만에 40조가 들어왔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으로 그러니까 약간 머니 무브가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그 하락을 배팅하는 것도 지금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뭐 약간 그 해지를 하고 싶은 그 위험을 좀 줄이고 싶은 마음에서는 이해는 갑니다만은 네. 지금 돈 들어오는 이 흐름들은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 네.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하락에 대한 배팅에 대해서 저희가 누릴 수 있는 수혜보다는 장중에 정말 잠깐 받고 또 올라가고 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피해가 더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지금 뭐 주식에 대해서 엄청 뭐 예를 들면 막 레버리지 ETF 이런 걸 하는 것도 위험하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또 하락 배팅에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위험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시려면은 그냥 인버스 정도만 단타로 하시는 게 곧버스 이런 걸 좀 안 하셨으면은.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대차전고가 한 150주 정도 되거든요. 예. 근데 대차전고와 공매도는 다릅니다. 대차전고와 공매도는 다른데 이거를 마치 공매도로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150조를 좀 빌려놓은 거죠. 네. 빌려놓은 거고 우리는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는 주식이 있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빌리기만 하고 아직 빌리기만 하는 거예요. 이제 시점 보는 거예요. 근데 이러다가 만약에 장이 올라가면 이분들은 이건 다시 그냥 이자만 좀 내고 갚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그대로 공매도로 나온다라는 걸 보는 건 아니고 그 대신 이분들은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내가 이제 만약에 공매도를 때려야 되는데 그때 대차를 일으켜가지고 하려면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거는 미리 땡겨놓은 것뿐이지 이것이 바로 공매도로 간다라고 보기에는
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대차장고라든지 공매도 인버스까지 살펴봤고요.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흐름을 보면요. 하루 동안에 오른 종목, 내린 종목 이렇게 쭉 보면은 항상 내린 종목이 더 많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아니 주식시장 이렇게 잘 간다는데 내 계좌를 보면은 별로 수익률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이거는 한쪽으로 쏠려서 그런 건가요? 이제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K자라서 그런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코스피가 6천을 넘어서 이제 6,100까지도 왔는데 사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두 종목 빼면은 제 계산으로는 4천이 조금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2,000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건데 이 두 종목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이제 거의 2,000포인트를 차이를 만들어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코스닥 보시면 딱 감이 잡히시잖아요. 네. 거래소의 종목 수가 한 800개 정도가 되고 코스닥의 종목 수가 1,850개 정도가 되는데 코스닥 시장이 별로 안 좋으니까 당연히 전반적으로 코스피에 조금 더 쏠리는 흐름이고 거기 코스피 내에서도 이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더 쏠리는 네. 흐름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이 주가가 올라가는 6천이 주는 어떤 그런 상징성에 비해서는 투자자분들이 느끼는 체감은 확실히 좀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체감이 좋아지는 거를 확인하려면 코스닥 시장이 좋아야 됩니다. 아, 코스닥도 같이 올라가야 됐다. 네, 예. 그때 아마도 이런 체감들이 좀 예. 높아질 텐데 뭐 어제도 보면은 코스닥은 재미없고 코스피만 올라가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 예. 체감은 좀 예. 많이 떨어지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피 지수 오늘도 한 장 초반에 2%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6,200선까지 올라섰는데요.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내림세입니다. 아니, 삼성전자가 6% 올라가서 코스피를 끌어올리고 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들은 내가 갖고 있는 게 가만히 있어도 예. 상대적으로 6% 이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네네네. 예. 근데 심지어 가지도 못하잖아요. 가지도 못하죠. 오늘 예. 뭐 코스닥 종목들 지금 저도 간만에 핸드폰을 좀 켜고 보고 예. 있는데 글쎄요 조금 좀 그러네요. 왜 이렇게 볼까요? 근데 결국 중요한 건 실적이죠. 실적이 안 나오니까. 실적이니까 우리가 네. 코스닥 같은 경우 이제 3천을 보낸다라고 하는데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가장 많은 것이 제약바이오하고 2차전지입니다. 네네네. 근데 이들의 실적이 개선된다 하더라도 뭐 2차전지 일부 종목들이 이제 올해 영업이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흑자 전환되는 수준하고 영업이익이 계속해서 퀀텀 점프하는 거하고 이거는 좀 결이 좀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각계 전투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제 집중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훌륭한 대안이 있죠. 반도체라는 그렇죠. 대안이 있다 보니까 네네네. 굳이 내가 이게 어떻게 보면 동학개미 운동과 지금이 다른 점인 것 같아요. 그때만 하더라도 정말 일부 인플루언서분의 발언이라든지 아니면 덜 오른 종목들을 찾아서 많은 분들이 몰렸다라면 이제는 고객탁금이 들어와도 기관의 영향력으로 들어오는 간접 상품의 비중도 높아졌고 또 그들이 이익을 보고 투자를 하지 단순하게 미래가 좋다라고 해서 덜 올랐다고 해서 투자하는 관행은 이미 깨진 게 아니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4330번 쓰시는 분께서 질문을 하셨어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조금 빠지면은 들어가려고 하는데 도통 빠지질 않아서 들어갈 타이밍을 못 잡고 계신데요. 3월에는 기회가 좀 오려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조정 가능성을 약간 염두에 두시는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단기로 조정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이럴 때는 조정을 기다리기보다는 분할 매수가 제일 좋은 답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일단 들어가라.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보름이든 뭐 한 몇 주든 이렇게 조금씩 사가면은 뭐 단가도 주가가 그 사이에 너무 많이 올라 버리더라도 뭐 그중에 그 사이에 이제 빠지면 오히려 또 좋은 거고요. 안 빠지더라도 어쨌든 매수 단가를 상당히 좀 낮출 수가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뭐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의 어떤 매수 시점을 고려하시는 분이라면은 어쨌든 뭐 분할 매수가 지금은 최적의 답이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분할 매수도 검토를 해보시면 좋겠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가 하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2.5%로 6차례 연속 동결했다는 뭐 다 예상하셨죠? 이거는 예상대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앞서서 저희가 1부에서는 코스피 상단 전망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두 분께서 6,500 정도를 말씀을 해주셨고요. 6,000 중반. 자, 이번에는 약간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생각을 해서 한 번쯤에 조정의 가능성이 있다고 충분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단은 어디까지 열어놔야 되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수장님부터. 저는 뭐
5천대는 안 낄 것 같아요. 뭐 5천대는 충분히 뭐 여기서 20% 조정 나오면 이제 5천 예. 아니겠습니까? 20% 조정 나오는 건데 그 정도까지 조정까지도 아닐 것 같고 일단은 5천은 이제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뉴노멀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그 대신 이제 요것이 이제 내년 내후년까지 가느냐라는 부분들인데 예. 올해만 놓고 보면 일단 5천 깨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상무님 하단 한번 살펴볼까요? 상단도 모르는데 하단을 어찌 저희가 알겠습니까? 근데 뭐 전반적으로 이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20-30% 정도는 조정을 늘 받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좀 큰 조정이 나온다, 좀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 뭐 지수대라기보다는 뭐 고점 대비로 봤을 때 한 20-30% 조정 정도,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어떨까 싶고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분기에 그래도 한 10% 정도 조정은 한 번씩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미국이 10% 조정을 받으면 저희는 한 15% 정도 조정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저희 혼자서 빠지기보다는 이제 미국 시장이 흔들릴 때 저희도 이제 좀 같이 빠지는 형태가 좀 되지 네. 않겠는가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간략하게 한번 투자 전략도 짚어볼까요? 두 분 15초씩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정을 기다려야 돼요? 지금 조금씩 사 모아야 돼요? 기다리는 조정은 오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여기서 조정이 오면 20-30% 조정이 올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온다 그래서 서두르실 필요, 조정을 이용해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그 지금 상태에서는 달리는 말에 올라타야 되고 주도주로 철저히 보자. 비주도주로 눈을 돌리지는 말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반도체네요. 아무튼 상무님은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은 이제 좀 반도체도 좋은데 반도체 플러스 알파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에서 저는 이제 그래도 올해 중반을 넘어가면은 반도체가 핵심이긴 하겠지만 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뭐 증권은 당연히 이제 지금 시장이 좋으니까 좋은 거고 그렇겠죠. 이런 업종들 실적이 되는 이런 종목들 특히 저는 이제 증권하고 유틸리티 쪽을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산업들도 함께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3월 투자 전략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목요일 주식 영재반 차용주 YG경제연구소장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팠던